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 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오늘 주제 역시 기초 PLC에 대해서 PLC2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기초 1번 내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내용을 저도 이제 살펴보다가 그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에서 이제 우리가 양변한 접점 그리고 음변한 접점에 대해서 좀 빠진 구성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서는 뭐 포지티브는 별 의미는 없지만 지금 여기 이제 P1 있죠? 예, 눌렀다 뗄 때 P40, P41이 출력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빠뜨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양변환, 음변환 접점 부분 관련해서 사실 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만큼 이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해놨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구성이 보면은 사실 접점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P1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P0의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예, 지금 변수 내용 보면은 예, 뭐 P0 스테이트 요 부분이 이제 양변환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라이징 엣지 상승 엣지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내용이고 P2 스테이트 하단에 보면 이제 음변환 접점을 이제 만드는 구성이 있는데 P2가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P2 즉 P2 입력이 들어왔다가 떨어질 때 예, 그렇죠? 폴링이 있을 때 P2 스테이트 값을 변경을 해서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좀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들어가요. 예, 그 부분이 여기 특히 양변환에서는 어, 우리가 앞서 이제 P1이면은 이제 P1 상태 입력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부 릴레이 M0 통해 가지고 M0의 상태 그렇죠? 1이냐 0이냐 상태에 따라서 자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변환이나 음변환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지금 양변환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누른 순간에는 어떤 처음에 들어왔던 신호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PLC에도 스캔 타임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루프가 있어서 하나의 이제 스캔 타임 비슷하게 루프 함수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때 다음 루프 때 그 값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저 스테이트라는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설정을 해주고 지금 보면 지금 조건이 처음에 P0 스테이트는 값이 0이고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P0 딱 들어왔을 때 P0가 1인 경우는 M0 자기유지 상태 걸어주니까 1로 설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올 때는 지금 P1이 없더라도 별 의미는 없죠. 돌다가 지금 P0가 1인 경우 사실 뭐 자, 이미 우리가 이제 누른다고 하더라도 워낙 빠르니까 다음 스캔 들어올 때 지금 0.02초 안에 0.01초 그렇죠? 그 상태에서 사실 요거를 이제 그렇게 누르다 빨리 누르고 빨리 뗄 수는 없어요. 예,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P0 스테이트 값을 1로 설정을 합니다. 예, 순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값이 다음번에 돌 때 당연히 P0는 1이 있겠죠. 1인 상태에서 P0 스테이트를 이제 1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1로 설정하면 되지만 자, 그 다음 돌 때 사실 P0가 떨어진 상태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값을 0으로 설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펄스 하나 주듯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뭐 생각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양변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음변환이 좀 헷갈리죠. 자, P2가 이제 입력이 들어올 때 마찬가지 피트 스테이트도 1이 아닌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눌렀다가 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상태는 처음에 이제 얘를 1로 만들어줘요. 예. 이제 P2가 입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얘가 1이 아닌 경우니까 예, 1이 됩니다.
1 되고, 다음 이제 조건문에서는, 자, 당연히 1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분명히 1일 거예요. 그리고 P2가 0이어야 됩니다. 자, P2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올 때는 P2 스테이트 값을 1로 설정을 하고, 자, P2가 지금 누르고 있어요. 다음 스캔에서, 다음 루프에서 들어올 때 P2가 떨어져 있다면 그때 P2 스테이트를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M1 레벨 얘기했죠. M1을 1로 설정해서 누르다 뗄 때 M1 이제 릴레이가 마치 여자된 것처럼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양변환보다는 음변환이 좀 구성할 때 그런 이제 스캔 타임, 루프 타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예, 작성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후에도 예제에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게 누락한 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살펴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연습을 할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이제 2번 문제죠. 2번 문제 한번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PLC 시뮬레이션 리카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뭐 타임 차트라든가 검색하셔서 보시고요.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이 타임 차트 내용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입출력도야 뭐 간단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앞서 이입력 입출력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입력과 세 개의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PLC IO를 딱 그리면 어떻게 되죠? P0하고 P1 이렇게 두 개의 입력과 P40, P41, P42 이렇게 세 개의 출력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 구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P0가 입력이 딱 들어와요. 들어올 때, 이 모양이 좀 그렇네.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P40이 점등하기 시작하죠. 근데 전체 물론 이제 각각의 타이머를 두셔도 되지만 사실 뭐 이렇게 간단한 거는 하나의 타이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지금 여기가 5고요. 여기가 3초예요. 그럼 전체 길이는 8초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PLC로 본다면 뭐 온딜러 타이머 T0 전체 주기 8초를 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어차피 조건을 걸면 되죠. 이따가 이제 소스 내용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점등하는 거잖아. 각각 주어진 구간. 그러니까 P0는 0부터 오니까 50까지. 지금 P41은 지금 50부터 해서 80까지죠. 네, 끝까지 가니까 P42는 2초 후에 점등되죠. 20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60, 6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등 조건이죠. 우리가 이제 타이머 TON T0 80을 줬어요. 근데 이제 물론 P0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네블레이 M0로 해서 자규지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고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여기 자규지 되는 부분을 해제를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와서 M0 있는 부분 코일 해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즉 8초에서도 앞서 시간도 했지만은 타이머 T0에 의해서도 하나 끊어져야 되겠고 지금 P1이 하는 역할이 동작을 중지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똑같은 동작이죠.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P1이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이제 해제시켜 주니까 당연히 여기도 P1에 대한 비접을 하나 넣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 구성 한번 치즈 레더 내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XC5000 제가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설정을 해두고요. 이번 문제 간단하죠. 해제해 보시면 물론 이제 에이즈 하셔도 되고 에이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원래대로 꿀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에이즈 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지금 설명에서 뭐 라이징 엣지라는 구성이 없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타이머 온딜러 타이머 써서 T0
자, T0 8초니까 8초가 완료되면은 T0 비접점부에서 P0가 들어왔던 부분을 이제 M0죠. 자기유지 걸린 상태를 해제를 하는 거고, 그 사용자가 이제 P1에 입력이 있으면 거기도 마찬가지 자기유지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된다. 예, 그 구성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동작 내용은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각각 출력되는 부분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0부터 50인가요? 맞죠? 그리고 50, 80, 그리고 20에 60.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실제 뭐 저기 시뮬레이터 상에 있는 레드 구성도 제가 이게 2번이죠. 네. 뭐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지금 이게 구성이 여기 이제 IO가 있죠. IO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SSA, 뭐 SSB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이고, 예, 사실상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P0고 이게 이제 P1이에요. 그렇죠? 뭐 별 차이 없죠. 예, 타이머 온데라인 타이머 사용했고 전체 80, 그리고 요거 5초, 그렇죠? 요거는 3초, 요거는 2초부터 해서 6초 사이니까 4초간 점등되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실 뭐 잠깐 돌려볼까요? 예,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돌려보죠. 자, SS에 입력 들어오면은, 예, 지금 얘는 바로 해서 5초 들어오고요. 2초에 들어왔죠. 자, 하나, 둘, 셋, 필. 요거 이제, 요게 P, 41이죠. 예, 그 내용이고, 다시 들어왔다가, 때도 상관없죠. SSB 들어오면, 예, 모두 소등하는 구성.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LC 주어져 있는 거를, 그 아두이노 블록 코드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예제 2번을 미리 만들어 뒀어요. 예. 한번 코드 내용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제 1번보다 예제 2번이 더 쉽죠. 예. 자, 코드 한번 보면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로 그때그때 생각마다 짜다 보니까 좀 미리 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구성을 해놨고 내용 보면서 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PG로 입력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PG로 입력이 들어오고, 이제 각각 P40에서 42, 세 개의 이제 LED가 이제 점등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면은, 일단 PG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네블릭이 있었죠. M0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력 들어올 때 P0 들어왔고, 그리고 M0가 이제 1인 경우 또는이죠. 예, 엔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M0가 처음 0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P0가 입력이 딱 들어오면은 M0는 1로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머 동작이 있었으니까 우리 시간이 이제 8초였죠. 아까 TON, T0, 80, 예, 8초니까 여기서는 이제 8천으로 해야 되죠. 1000이 1초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PC로 입력에 의해서 이제 자규지 걸려 있을 거고, 이때 타이머 상태 1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이니까 T0 1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고, T0 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우리가 누적한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서. 그래서 이제 8천, 즉 이제 8초 이하면은 이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딜레이 타임이 10이었어요. 예, 10이면 0.0 천이 1초니까 뭐 어차피 두개 빼면 되죠. 0.01초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기다가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T0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T0 썸에서 딜레이 타임이 10이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이 사이즈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을 더해서 다시 자기 거에다가 넣는 구성이죠. 자, 이게 누적이 되다가
이 누적값이 이제 8천, 즉 8초를 초과하느냐,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고, 요 내용 틀렸죠. 5초가 아니죠. 여기 이제 8천을 바꿔야 되죠. 자, 그럼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8천을 해야 되죠. 우리가 8초니까 주기가.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이제 P 그 40부터 해서 41 세 개의 출력 정의를 해야 되고, 첫 번째는 T0 썸이 0부터 이제 5초. 요게 이제 좀 내려서 볼까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딱 맞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출력은 이제 P40, P41, P42 세 개가 있고, 시간을 보니까 0에서 5초죠. 5초간 이제 점등하는 거고, 요 범위에 있을 때 P40이 1로 설정해서 출력이 됩니다. 예, 아웃풋되죠. 아웃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0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앞서 그 입출력도 부분에 했던 것처럼 0으로 설정하면 이 P40 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소등하겠죠. 이건 점등하는 부분이고, 이건 소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P41은 5초, 8초 사이, 예, 3초가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 범위에 있을 때만 P41, 1로에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예, 점등되는 부분, 소등되는 부분. 범위 벗어나면은 0으로 설정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P42는 2초와 6초 사이 요만큼에서 4초간 점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1로 설정을 해두시면 이 구간 내에서만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시간 다 맞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타이머가 이제 8초가 됐을 때 경우하고, 우리가 봤지만은 P41이 들어올 때예요. 입력이 있을 때 이분 초기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따로 묶었어요. 앞서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보기도 힘들고 나중에 수정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예,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어차피 타이머가 8초니까 8천이죠. 8천이 되거나 5화죠. 5화 조건에서 P1 입력이 있을 때, P1이 입력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아까 그 P0에서 이제 역연결해가지고 M0 이렇게 해서 M0 통해가지고 자규지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예, 끊어지기도 해야 되고 해제가 되고, 또는 P1의 입력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되니까 당연히 조건은 5화가 되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T0 썸이 8,000 넘을 때, 또는 P1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자, 일단 자규지 해제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자규지 부분이니까 0으로 설정하고, 타이머도 상태가 돌아가고 있으면 0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램프가 이제 8초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도 해제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제 흘러갔죠. 누적되어 있는 타이머 T0 썸 값도 0으로 조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램프 켜져 있으면 램프 각각 다 소등해야 되니까 각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입출력도는 뭐 저희가 사전 준비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고요. 자, P0 입력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M0 자규지 변수 넣어서 처리해주고, 자, 이제 타이머 바로 동작해야 되니까 T0 1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T0 썸 값을 주어져 있는 게 8천이니까 그 범위 내에 있을 때는 10씩 계속 누적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8천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값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예.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소스 내용에도 봤었지만, 지금 T0 썸 자체가 정수형 인티즈예요. 인티즈 값이기 때문에 이게 65,500 얼마인가 돼 있습니다. 예,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여기 있는 타이머 값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어차피 8초 주기니까 8초까지만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이제 P0 각각 출력되는 부분을 시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타이머가 완료됐을 때, 그 또는 P1에 의해서 자기유지 해제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초기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시뮬레이터 시작하고요. 여기 타임 차트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P0 입력이 딱 들어오면은 떼더라도 그렇죠. 지금 두 개 점등됐고 얘가 소등되고 얘가 점등되죠. 그리고 2초 후에 P41이 소등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점등하고 하나 둘 점등하고 하나 둘 셋 소등하고 점등하고 하나 둘 P41 소등하고 자, 입력하고 있다가 타이머에서 처리되는 게 이 부분이죠. 지금 각각 점등하고 소등하는 부분. 자, 근데 중간에 입력했다가 P1 입력이 들어오면은 바로 소등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죠. 즉, 세 개의 출력 부분이 시작은 이제 P0로 시작하는데 뭐 타이머에서 이제 점등과 소등, 출력과 출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P1의 입력에 의해서 바로 소등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다시 볼까요? 자, 입력 들어오면 바로 자, 다시 자, 좀 지났다가 다시 들어오면 소등이 되죠. 자, 그래서 뭐 코드 내용이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아마 작업을 하시면서 내용 구성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어디 있지? 이게 예제를 우리가 이제 사실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죠. 예, 넣을 수 있죠. 그게 지금 이건가요? 여기서 이제 블록 문자에서 요거 소스 내용을 복사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어, 스케치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붙여놓고 불필요한 거는 뭐 지우셔도 되고요. 그대로 해서 요거 이제 업로드 눌러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아두이노 지금 컴19에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하고 저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아두이노 쪽에다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두이노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 소스 코드 복사해서 여기다가 아두이노 칩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는 거고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이거 빵판이라고 하죠. 브레드보드 통해서 각각의 버튼, 스위치, LED를 이제 결선하시거나 뭐 여기 시뮬레이터 사용하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결선하고 입력하고 출력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 시뮬레이터에서는 그거는 이제 어, 아두이노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이라고 있어요. 프로세싱에서 제가 직접 코드를 짜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19분 포트로 유저 포트 19분 컴 19로 해서 연결해서 프로세싱에서 아두이노랑 통신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처럼 하실 것 같으면은 아두이노 스케치도 다루셔야 되고요. 지금 프로세싱 4까지 나와 있죠. 프로세싱 4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넣었던 코드 내용을 프로세싱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업로드하고 스케치 통해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는 이렇게 업로드하고요. 프로세싱 통해 가지고 코드를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좀 달라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선 요 예제에 따라서 일단 프로세싱 띄우고 한번 여기 있는 내용처럼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P0죠. 딱 들어오면, 자, 들어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경과하면 P41. 하나, 둘, 셋. 소등하고, 다시 P0 들어오고, 때도 상관없죠. 자, 동작하다가 P41 들어오고, P42 소등, 2초 후에 P41 소등. 자, P0 들어왔다가 P1이 이제 언제든지 들어오면 모두 동작이 중지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프로세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스케치 통해 가지고 아두이노 업로드 하고요. 프로세싱 통해 가지고 좀 약간 비주얼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다가 P1 들어오면 소등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프로세싱 통해 가지고 실시간 아두이노에 업로드된 내용과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수업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길면은 지루해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자기 유지 거는 방법이라든가 타이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한 기초 필시 타임 차트 내용이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죠.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능장도 그렇고 시험 내용에서도 저희가 이제 타임 차트 1번 같은 경우는 패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도 여기에서 시작 버튼과 중지 버튼 그리고 타이머 즉 출력되는 부분에서 타이머의 어떤 주기를 갖고 그 주기의 각각의 범위 조건이죠. 범위 내에서 각각 출력하는 접점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기초 예제 3번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